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며 3개월 미만 재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개월 요건의 기준일은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해고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3월 25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고일이 4월 15일이라면 입사일부터 3개월이 초과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해고예고 규정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잘못 이해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로부터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수당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는 A씨가 자진 퇴사했다고 주장하였고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문자, 녹취, 해고 통보서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해고의 존재 자체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증거 확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또는 해고 통보서 등의 형태로 해고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한 달 월급으로 오해되지만 근로기준법은 분명히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소정 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통상시급과 30일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일 당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 자체가 정당화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사용자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고예고수당은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는 장치일 뿐이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요건, 산정 기준, 그리고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